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성미 씨와 김학래 씨 아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방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저는 이 영상을 올릴 때 이성미 씨와 김학래 씨 영상을 올릴 때 그 방송을 보고 나서 김학래 씨가 출연한 마이웨이를 보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이 영상이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저 또한 놀랐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 그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또 댓글 달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저의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인기 유튜버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이라고 미미하죠. 그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그렇지만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10만 조회를 넘긴 그 영상은 이성미 씨 관련 유튜브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그래서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그 아주 인기 유튜버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 뷰를 넘고 지금도 계속 조회를 하고 계시나 댓글도 달고 계시고 이 영상이 올린 지가 2주가 넘어서 20일이 가까워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조회를 하시고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또 찍으려고 마음 먹은 것은 이 조회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비록 이성미 씨와 김학래 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사회의 고민이자 많은 사람들의 고민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공감 가는 고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이성미 씨가 한 30년 전 일인데 그 당시의 사회 정서상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고 결심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성미 씨는 유명인입니다. 유명 개그우먼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에서 받아질 시선, 비판, 본인이 또 그 개그맨으로서 인기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장애, 애로사항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자기 앞에 올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성미 씨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지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이것은 이성미 씨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 내 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는 이러한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미 씨가 한 결정에 대해선 누구도 뭐 평가를 하거나 뭐 어떤 가타부타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 이건 무조건 지지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걸 남자 여자 문제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남자들이 괜히 강한 척하고 뭐 폼 잡고 이렇게 사회에서 막 이렇게 기득권처럼 하고 다니지만 정작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남자들은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도망갈 구멍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진짜 어려운 일에 딱 부닥치면 현실과 직면합니다. 대면합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그런 힘은 저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가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김학래 씨가 그날 방송에서 임신한 걸 알고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지만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독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김학래 씨가 한국에 있으면 김학래 씨도 당시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하면서 뭐 연예인들 뭐 이혼하고 결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성미 씨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결혼할 부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독일로 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 세 사람의 선택이 다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씨는 성미 씨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있는 행동을 했고 김학래 씨도 그 미안한 마음에 본인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예나 경제적인 부를 포기하고 간 거,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현재의 부인도 다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물론 이제 이성미 씨 남편은 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성미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사람의 선택이 아주 현명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 어찌 보면 이혼한 부부의 모델이 될 만한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부가 살다 이혼할 수 있죠.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너 이럴 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실망하는 부부들 많죠. 본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한다 해서 그래도 같이 살았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낳은 그러한 관계라면 저는 원수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둘이 딱 갈랐으면 깨끗해요. 간단합니다. 호적만 정리하면 되니까.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있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미워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하는 그 순간은 딱 이성적으로 감정은 버리고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 가장 저는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무조건 양육을 잘하고 아빠는 아니었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빠들도 아이들 잘 키우는 사람은 잘 키워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얘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건지가 가장 바람직할지 둘이 합의를 해야죠. 애가 의사 표현을 못할 경우에는 둘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아이가 성장을 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아이한테 물어야죠. 아빠 엄마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빠랑 사는 게 좋니 엄마랑 사는 게 좋니? 네 판단에 존중해서 맡길게. 그럼 아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판단해서 엄마하고 살더라도 엄마가 아빠 만나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고, 아빠하고 살더라도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보내주고, 아이들 의사에 대해서 언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 있게 저는 이게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양 팔을 잡고 양다리를 잡고 아이가 찢어질 듯이 잡아당기는 거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판단을 잘못해서 결혼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혼하면서 그 고통을 아이한테 가능한 한 덜 줘야죠. 둘이 싸우면서 그 아이가 받는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이를 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성미 씨 아들의 경우에는 지금 30이나 3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엄마, 새아빠, 아버지가 만나자 말자 이런 단계를 벗어났으니까 100% 이성미 씨 아들의 의견에 맡겨야죠. 그래도 아버지가 날 외면하고 갔지만 도리상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왕래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대화라도 한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팽겨치고 간 아버지, 나를 길러준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서 못 만나, 그건 아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이렇게 할 경우 제3자들이 네가 옳다, 네가 글르다, 네가 남편이 팽겨치기가 해서 이제 나타나서 어쩌는, 이렇게 제3자들이 여기에 입방아에 올려서 이렇고 저러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래라 저래라 권유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녀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잘 못 자라는 것은 국가의 그 혼란과 사회, 국가가 정말 위험해. 그 세포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해체되는 건 국가의 세포가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때문에 굉장히 이혼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아요. 제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참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라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를 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아이는 도구가 아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좀 유식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명과 숙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 숙명이고 숙명이 운명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운명과 숙명의 관계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 거구나 하고 고개가 크게 끄덕였던 점이 있습니다. 숙명은 윤은기 씨 아들이 누구야? 김학래 씨하고 이성미 씨 아들이 두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겠죠.
이성미 씨 아들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이 그냥 이성미 씨, 김학래 씨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것은 익은 운명이다 그런 소리인데, 여러분들 완숙과 반숙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 완숙은 완전히 이긴 거, 반숙은 반만 이긴 거. 이거를 그래서 반만 익혔다, 완전하게 익혔다. 그러니까 숙성했다, 익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게 숙명이라면 내 선택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부모에서 나는 태어난 게 숙명적인 거라면, 운명은 지금부터 내가 이 태어난 이 내 자신을 어떻게 운명을 운전하면서 갈 거냐, 내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 갈 거냐, 내 삶이 어떠한 궤적을 만들어 갈 거냐가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그럼 그 운명이, 오늘의 운명이 내일의 숙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쌓인 숙명이 과거의 숙명을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운명과 숙명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개척 가능하고, 그 개척해야 하는 과정이 숙명으로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한 이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그거는 내가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것이고, 아유 나는 내가 불편한 건 조금 더 참을 수 없어.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난 내가 편해야 돼. 난 참을 수 없어. 섭섭한 거 못 참아.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인 것이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운명이고, 숙명은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명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운명은 가능한 한 좋은 쪽으로 개척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좋은 쪽으로 가척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이죠.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요거밖에 안 해줘? 너하고 못 살아. 그렇죠? 운명의 방해꾼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운명을 이제 분수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저는 이혼은 가능한 한 조금 안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가져야 돼.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불행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미 씨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배워야 될 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